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4050 세대들이 이 어떤 이유로든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가 많잖아요. 뭐 자의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사정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권고사직이나 기타 이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이제 재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취업 시 젊은 세대들과 그 새로운 회사에서 젊은 세대들과 많이 부딪힐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린 그들과 잘 지내면서 이 조직 생활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취업을 하면 가장 힘든 게 업무 자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 30대 상사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후배였을 나이의 사람들이 지금은 팀장이 되어 있고 업무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취업은 내가 얼마나 잘 아는가 보다 얼마나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어떤 말투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많은 40들이 실수를 인정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사람을 더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이거보다는 이 회사 방식은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한 번만 알려주시면 제가 금방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훨씬 좋은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 예전 회사에서는 어쩌고 저쩌고를 줄이세요. 재취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내가 다니던 곳은,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거기로 다시 가세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험은 필요하지만 비교는 불편함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먼저 존댓말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상대가 나보다 20살 어려도 아들뻘 같아도 회사에서는 동료입니다.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표현만 자주 사용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조언보다 질문을 먼저 하세요. 4050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조직은 충고보다 질문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에 혹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를 먼저 말하세요. 젊은 직원들은 경험 많은 선배를 부담스러워하기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한마디가 신뢰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메신저, AI, 협업 툴,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 직급은 내려와도 자존감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취업 후 가장 힘든 부분이 직급입니다. 예전에 퇴직 전에는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은 회사에서의 위치이고 내 인격과 가치는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사람이 조직 생활을 오래 합니다. 여덟 번째, 회식에서 인생 강의를 하지 마세요. 젊은 세대는 술자리에서 긴 인생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오히려 상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선배가 됩니다. 말보다 질문이 많을수록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홉 번째, 피드백을 받으면 변명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원래는 제 의도는 이거보다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신뢰를 얻습니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취업 시장에서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이 권위적인 선배가 아니라 배울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협업할 줄 아는 동료입니다. 자, 그럼 우리 4050이 기억해야 할 말버릇 10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이 회사 방식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땡땡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4050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나이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경험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재취업 후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겸손함을 먼저 보여주고 필요할 때 경험을 꺼내주는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려는 선배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는 것이 오래 살아남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재취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경력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지만 반드시 직급이 기존의 부장이었는데 다시 또 부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윗단계로 가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50 세대가 전 직장을 나와서 다시 재취업할 때 기존 직급보다 올려서 가거나 혹은 기존 직급을 유지하는 게 사실 원래 맞는 거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재취업 시장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결국에 이제 사람과 어울림이 이루어져야 되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관리자들도 다들 이제 나이가 어려서 지금 여러분 재취업하시는 여러분보다는 아마 어린 세대, 심지어는 아들뻘 세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빨리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거리감 없이 어떻게든 잘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이제 약간 꼰대잖아요. 꼰대. 나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 꼰대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젊은 세대, MZ 세대나 젊은 세대를 존중해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먼저 내가 손 내밀고 다가서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엔 경계하겠죠. 경계하고 이 사람도 꼰대가 하나 들어왔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먼저 다가서고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도움에 대한 부분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선배랍시고 이렇게 인생 조언을 한다거나 이거는 도움이 아닙니다. 그냥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물어볼 때, 그들이 요구할 때, 요청할 때 그때 인생 선배로서 살짝 조언을 해주면 이제 그런 부분이 고맙게 느끼고 도움을 받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내가 인생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그들과 내가 먼저 어울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존중을 해줘야 되고 직장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직급으로서 내가 경력은 많지만 지금 저 사람이 나의 상사면 내가 맞춰줄 필요가 있고 맞춰야 되는 게 또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디지털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워낙 AI나 젊은 세대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막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가 끝나고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집에 와서라도 혹은 주말에라도 이 디지털 프로그램들 본인한테 충분히 숙달되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서 만약에 뒤처지게 되면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꾸 그 업무에도 이제 지장이 생기고 모르면 또 계속 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프로그램을 편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특히나 또 회식 때 회식을 하게 될 거잖아요. 직장이니까 절대 뭐 옛날 얘기하고 무슨 뭐 내가 인생 선배로서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젊은 친구들이 요새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이 아니 이런 때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때 그냥 뭐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지 절대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많이 들어줘라. 들어주고 그 직원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나이가 있고 내가 굉장히 좀 거리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나이가 있고 선배지만 회사 내에서는 좀 대하기 편한 사람이 되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게 그 개인의 능력이라는 게 뭐 크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갭 차이가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서로 어떻게 화합이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시너지가 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혼자 너무 튄다거나 혼자 너무 뭔가 좀 동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직에서는 결국 그 한 명보다는 다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직원들과 편하게 그냥 편하게 커피 마시고 편하게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근데 사실 뭐 일은 당연히 잘하겠죠.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고 그 직장에서 커리어가 있는데 일을 잘한다는 건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재취업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 직원들이 이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뭐 직장 재취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꼰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이가 들면 남들을 좀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가 먼저 해봤으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이런 의도로 본인은 말을 하지만 이 상대가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꼰대가 되지 말자. 그리고 인생 조언이나 뭐 이 지적질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지 말자.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내밀 때 그때 한 번씩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재취업 시장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능력이 되셔갖고 혹은 좋은 그 기회를 잡으셔서 재취업을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 10가지 정도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기존 직원들과 최대한 좀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4050이 재취업 시 젊은 세대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일이 잘 풀리셔서 반드시 재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